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또다입니다. 오늘 리뷰는 디즈니 실사 영화 알라딘인데요. 이번 영상은 결말을 포함한 스포일러를 동반한 리뷰입니다. 시청하실 때 꼭 주의하세요. 그럼 이제 진짜 리뷰 시작합니다. 이번에 개봉한 알라딘은 1992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알라딘을 실사화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디즈니에서는 알라딘 말고도 최근 미녀와 야수나 덤보처럼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영화를 만들었고, 앞으로 라이온 킹도 실사 영화로 개봉할 예정인데요. 디즈니는 왜 실사 영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돈이 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캐릭터들이 사실 주 소비계층인 어린아이들에게는 잊혀져가는 캐릭터가 되어간다는 게 디즈니의 고민이었을 거예요. 사실 디즈니는 캐릭터 장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인형, 장난감, 옷, 신발, 그 외에 수많은 여러 가지의 캐릭터를 녹여서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캐릭터가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명이 다해가고 있는 거죠. 디즈니는 캐릭터를 부활시키고 싶었을 거고, 당연히 선택지는 재개봉을 하거나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실사 영화를 만드는 거였겠죠. 그 가운데 재개봉을 하는 것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생명력을 모두 잃었고, 발전된 애니메이션과 실사화,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했을 거예요. 디즈니는 실사화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원작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도 좀 어려울 테고요. 또 이미 있는 애니메이션을 또다시 만든다는 게 아무래도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사화를 진행하면서 디즈니는 그동안 세월이 변하면서 달라진 시대의 흐름을 극에 녹여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건 비단 실사 영화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개봉한 애니메이션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등장, 그리고 여성 캐릭터의 변화를 주요한 전략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두 요소 모두 장사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올바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니까 디즈니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는 그리 박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저도 반기는 쪽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실사 영화 알라딘을 아주 재미있게 봤는데요. 무척 아쉬운 영화이기도 했어요. 아쉬운 건 영화의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고, 재미있게 본 이유는 제가 디즈니 특유의 말도 안 되는 환상의 정서를 좋아하고, 뮤지컬은 물론이고 뮤지컬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디즈니 특유의 곱고 아름답고 이런 대책 없는 해피엔딩의 정서를 좋아하지 않거나, 대사를 말로 처리하는 괴상하고 부담스러운 뮤지컬 장르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겐 이 영화는 그냥 패스해도 무방할 만한 영화가 될 거예요. 오늘 알라딘 리뷰는요, 이 영화가 좋았던 점 3가지와 아쉬웠던 점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3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스피치리스입니다. 이 노래는 애니메이션에는 없었고요. 이번 실사 영화에 추가된 자스민 솔로 넘버인데요. 저는 아름다운 화면에 취해서 그냥 멍하게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자스민이 자신의 왼팔과 오른팔을 잡고 있던 경비병들의 손을 이렇게 탁 뿌리치면서 이 노래를 시작할 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노래는 물론이고 가사와 연기 다 너무나 완벽해서 정말 온몸이 경직된 채로 있었어요. 특히 자스민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파를 노려보는 장면에선 눈에서 금방이라도 핏방울이 떨어질 것처럼 분노를 터뜨리는데요. 저는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왕국의 레디코를 들었을 때만큼이나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음악을 잘 듣지 않는 편인데요. 이 노래는 집에 와서 찾아서 다시 들을 정도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좋았던 점은 알라딘의 액션이에요. 물론 이 영화에는 싸우고 때리는 액션씬이 나오진 않는데요. 조금 나오죠. 하지만 거의 나오잖아요. 대신 알라딘이 아주 유연하고 역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첫 장면에서 물건을 훔친 알라딘이 아그라바의 좁은 골목을 뛰고 오르고 건너뛰고 날아오르고 착지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알라딘은 마치 파쿠르를 하는 것처럼 위험하고도 멋지게 움직입니다. 사람이 가득 찬 좁은 골목을 알라딘이 파쿠르로 이동하는 동안 우리는 아그라바 곳곳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A Whole New World를 부르면서 날아다니던 장면에서 아그라바를 위에서 아래로 조망한다면, 알라딘이 파크로로 도망치는 첫 장면에서는 마치 내시경처럼 깊숙이 들어가 샅샅이 파헤치는 거죠. 알라딘의 액션도 좋고 거리의 묘사도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던 점 3번째는
이 영화의 의상이나 무대 등 풍성한 볼거리였습니다. 자스민 공주가 입고 나온 드레스는 화려했고요. 궁전도 화려했고 보물이 가득 찬 동굴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습니다. 특히 알라딘이 왕자가 되어서 궁전으로 들어오는 행진 장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볼거리의 향연이었어요. 어디다 눈을 두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화면 곳곳이 다 아름다워서 오늘 내 눈이 호강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아주 볼거리가 풍성한 영화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쉬웠던 점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스민입니다. 자스민은 원작에서도 무조건 남성인 알라딘에게 의존만 하는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사실 디즈니의 여성 캐릭터가 백설공주나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오로라 공주 정도를 제외한다면 그렇게 의존적인 타입들은 아니었어요. 물론 디즈니의 여성 캐릭터 변천사를 깊이 따져보자면 찬사보다 비판이 더 필요하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인어공주는 자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미녀와 야수의 벨은 지적이고 뮬라는 전사, 모아나는 영웅입니다. 겨울왕국의 안나는 진취적이고 똑똑하고요. 엘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왕이고요. 어쨌든 알라딘 애니메이션 원작에서의 자스민 또한 무조건 순종하는 역할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실사 영화에서 보다 진일보한 여성 캐릭터를 보여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더군요. 자스민이 화초처럼 아무 말 않는 공주 역할을 거부하고 자신이 직접 술탄이 되겠다는 야망을 당당하게 내비치는 장면은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영화 어디를 봐도 자스민이 술탄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자질을 인정받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백성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시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굶은 아이들을 위해 빵을 집어서 주며 자기가 얼마나 민생에 대해 모르는지 증명하고 높은 곳에 올라 나라를 내려다보면서 그 속에 존재하는 수없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걱정하는 대신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는 자스민을 저는 술탄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더군요. 제가 아그라바의 백성이었다면 이런 술탄을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여성이 되었든 남성이 되었든 저는 좀 더 백성을 위하고 잘 살게 만들어줄 그런 술탄을 원합니다. 자스민이 그러한 술탄의 자질을 보여주는 캐릭터로 영화에서 다뤄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이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두 번째는 지니입니다. 원작 애니메이션의 지니는 고 로빈 윌리엄스가 목소리를 맡아서 대체 불가능한 연기를 선보였었는데요. 이번 실사 영화에서는 윌 스미스가 맡아 애니메이션만큼은 아니지만 꽤 매력적인 지니를 연기해 주었어요. 특히 춤과 노래는 너무너무 탁월해서 넋을 쏙 빼놓을 정도였는데요. 가끔은 80년대를 주름잡았던 MC 해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춤사위며 제스처 이런 표정 같은 것도요. 혹시 MC 해머 아시는 분 있나요? 그렇다면 저랑 비슷한 연배? 아무튼 윌 스미스의 지니는 그만의 매력을 갖추었지만 원작 애니메이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고 로빈 윌리엄스의 지니를 뛰어넘는 지니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구슬프게 들 것 같습니다. 그만의 익살과 재치와 연기력은 정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거예요. 아무튼 이번 알라딘에서 지니가 거인으로 등장할 때 얼굴을 표현하는 CG가 되게 어색했는데요. 그것도 이번 지니의 손을 들어주지 못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많이 어색했어요. 인물의 표정을 읽어야 하는데 도통 어떤 감정인 건지 어떤 표정을 지은 건지 잘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지니가 나쁘진 않았지만 전작을 기억하는 사람에겐 많이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파입니다. 자파는 앞서 말씀드린 자스민이 아쉬운 이유와 비슷한데요. 저는 자파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번 실사 영화에서는 자신의 욕망과 신분의 한계에서 오는 괴리를 마치 도저히 갖지 못할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탐하는 살리에르처럼 술탄을 향한 야심을 나타내는 인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잘 살지를 못했어요. 비교적 나약해 보이는 외모의 배우를 캐스팅해서 철저히 평범하지만 야비하고 열등감과 시기심 그리고 야심으로 부글부글 끓는 자파를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배우의 연기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시나리오의 문제로 그걸 제대로 표현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아무래도 분량상으로도 그런 것까지 넣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을까요? 사실 자파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는 지니를 제외한 알라딘과 자스민
그리고 자파의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설계하지 않고 어떤 풍부한 설정을 주지 않아서 매우 평면적이고 밋밋하고 단순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무리 볼거리가 많아서 눈이 시원하고 음악이 좋아서 귀가 솔깃해지더라도 캐릭터와 이야기가 비어있으니 저는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디즈니의 실사영화 알라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즐기며 보기에는 딱 좋은 영화이지만 깊은 의미나 감동을 주는 면은 적은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화를 보는 즐거움 가운데 신나고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서 볼거리 풍성한 장면을 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즐기고 싶은 분들은 얼른 극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무척 재미있게 봤어요. 알라딘은 진정한 나를 찾아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알라딘은 계급을 뛰어넘는 진짜 나를, 자스민은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진짜 나를, 지니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나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나의 참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슬며시 해보게 되었는데요. 더불어서 알라딘이 지니에게 빈 세 가지 소원 가운데 마지막을 지니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운 부분이 오랫도록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세 가지 소원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지 그걸 의미하는데요. 알라딘은 첫 번째 소원으로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소원으로는 생존. 물론 이 두 번째 소원은 자발적인 선택은 아니었지만요. 그리고 마지막 소원은 타인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영화는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삶과 사랑과 그리고 이타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웃고 즐기는 가운데에도 디즈니는 디즈니답게 교훈을 주고 있네요. 여러분, 알라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올게요. 깊이 있는 리뷰는 저 또다와 함께 해주세요.